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보직을 하나 맡았습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입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만료 시한이 10월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추징해야 합니다. 과거에 추징해야 될 정부의 의지도 또 법률적인 뒷받침도 부족했습니다. 온 국민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또 권력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이 분명히 작동되고 있는데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전두환 씨 등의 처사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추징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기존 정당 정치와 또 국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민 통합, 또 역사는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두환 씨 등 최고위 공직자들에게 추징을 함으로써 감정적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들에게 국가와 정당이 살아있음을 입증시켜주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한 예방적 가치를 동시에 갖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위 전두환 씨 등 최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이 놀라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것은 소급 입법이다, 그리고 과잉이다, 연좌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론가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다운 논리와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여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세계 어디에도 소급 입법을 하는 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소급 입법을 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18 관련법이 그렇고요.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그렇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토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소급 입법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법률적 기준이 충족이 되면 소급표를 인정했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전두환 씨 등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 가치와 공공적 의미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소급 입법한 예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책임있는 집권여당 정책위 의장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세계 어디에도
범죄자를 이렇게 옹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최고위층을 지냈던 범죄자를 옹호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아야 될 신뢰 이익보다 공공의 의미, 역사적 의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좌제라는 것도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주장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범인 이외의 자, 전두환법의 경우에는 전두환 씨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계가족 친인척은 물론이고 예컨대 전혀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도 그 재산이 불법적이었다면 또 전두환 씨로부터 흘러간 것이었다면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장부를 친척이 갖고 있던 아들이 갖고 있던 또 자기 부하였던 사람이 갖고 있던 그것을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연좌제와 전혀 상관없는 아주 보편적인 적용 대상을 설정한 것입니다.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개정안에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을 지낸 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받아야 될 신뢰이익이라는 측면에 저해될 수 있겠으나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을 빌미로 과잉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저희가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일반 범죄보다 공직자의 범죄, 특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법률적으로 들이밀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급표도 아니요, 과잉도 아니요, 연좌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권 여당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이것은 소급표이고 연좌제이고 과잉이라고, 입법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30년 전에 전두환 씨의 서슬퍼런 모습이 아직도 집권 여당을 떨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두환 장학생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이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국민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특위에서는 전두환 씨 등의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 10월 이전에는 관련법이 통과돼서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망대로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두환 씨 등의 이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과는 별도로 그 일가나 친인척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권력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피해간 것에 대해서 국민협업 방식의 국민세무조사를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이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고 국민들의 통합의지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입증시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